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시 166, 제목은 찾고 또 찾고.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이거 그냥 이렇게 썼다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낭독할게요. 제목 찾고 또 찾고. 지은이 이춘선. 한쪽에선 이젠 됐다 하고 다른 한쪽에선 아직도 아니 라고 한다. 어느 한쪽도 그대로 있지 않고 이쪽에선 저쪽을, 저쪽에선 이쪽을 찾고 또 찾고 계속 찾고 있는 중이다. 묻고 또 묻는 일이 끝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낭독할게요. 제목 찾고 또 찾고. 한쪽에선 이젠 됐다 하고 다른 한쪽에선 아직도 아니 라고 한다. 어느 한쪽도 그대로 있지 않고 이쪽에선 저쪽을, 저쪽에선 이쪽을 찾고 또 찾고 계속 찾고 있는 중이다. 묻고 또 묻는 일이 끝나지 않는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쓰신 거예요? 어떤 나의 삶의 자세? 내가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면서, 나를 관찰했을 때, 내가 이젠 됐다. 이젠 그만하고, 그냥,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있겠지만, 그냥 내려놓고 여기서 그냥 이제 그만하면 됐지. 이게 이제 한쪽에서 이젠 됐다 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선 아직도 아니. 아직도 조금 더 할 수 있고 더 하고 싶고 그러니까 끝없이 떠오르는 이 새로운 생각들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어느 한쪽도 그대로 있잖아.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에선 저쪽을 또 저쪽에선 또 이쪽을 이제 이런 어떤 내 모습 나의 어떤 그런 지금의 어떤 그런 이 시점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내 모습의 한 일면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래서 계속 뭔가를 찾고 또 찾고 제목처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찾고 또 찾고 있는 어떤 그런 나를 이제 보면서 이걸 쓴 거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처럼 묻고 또 묻는 일이 끝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 시의 마지막 문장은 이제 끝나거든. 계속 찾고 있는 중이다. 묻고 또 묻는 일이 끝나지 않는다. 그게 특별히 뭘까요? 그게 그런 것 같아.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삶이 지금 삶의 모습, 이 모습이 내가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건가? 하는 어떤 그런 나를 돌아보는 거 아닐까?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나의 하루를 이렇게 나에게 물어보는 이제 그런 시간들, 그런 나날들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사실 저는 아직 근데 제가 이제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살아보지 않은 삶에 대해서 근데 과연 내가 뭘 아쉬워하고 뭘 더 갈망하고 살게 될지 아직 상상이 안 돼요.
나는 착해질까? 뭔가 또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계속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될지 아니면 다 내려놓고 그냥 이제 일상에 젖은 삶을 살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자기가 그 자기가 선택하기 하는 선택의 몫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지 않은 시간의 날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날이 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 이제 지금 그런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이제 그랬을 때 그 날이 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지는 그날이 돼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오늘의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이 그때 이 씨앗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내 마음 자세는 어떤지,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가 그날 결정할 거다. 그날에도 나는 이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막대한 그 영향을 미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서 그때가 되면 뚝 떨어진 어떤 것을 살지 않고, 그러니까 삶의 연속이니까 이제 그런데 그 시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젠 됐다 할 건지, 그냥 그걸 연속으로 하나 가져갈 건지, 아직 아니 하는 이것을 가져갈 건지 하는데, 나는 지금 이 두 개가 다 병존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그거는 약간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경우가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병립하고 있다. 근데 이 두 가지 속에서 외줄타기를 잘해야 되고, 경계를 잘 가져가야 되고, 이젠 됐다 하다가 또 아직 아니, 이것의 어떤 그런 반복 이런 삶도 나름 의미 있는 삶이고, 이제 그러다가 그 사이에서 내가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그 시간에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나를 몰입시키고 투자한다면 그 내 삶이니까 내가 나에게 괜찮아, 잘 살고 있어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경험은 아니고, 근데 저는 지금 간접 경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 어머니가 87이신데도 지금도 끝없이 뭔가를 계속 이렇게 이제 가지고 하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저는 간접 경험이니까 좀 끝내고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편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계속 뭔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뭐 미래를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주위에 제 친구 아버지께서 걱정 마라, 나는 안 죽는다, 나만 믿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하시고는 일주일 안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 수는 없으나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고 남은 삶을 쉬면서 소망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87세이신데 뭘 더 하고 싶어 하시고 뭘 더 이렇게 어떤 그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땅을 이야기할 수 사서 있어? 집을 짓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87세이지만 나 이 집 팔고 이 땅 다른 땅 사서 나 저기다가 집 짓고 집 지으면 좋겠다.
그건 너무 지나친 건 아니잖아. 그건 뭘, 저는 엄마가 응, 땅을 사는 것도 그렇고 그 가정, 또 집을 짓는 가정을 응, 모르셔서 그걸 아직도 꿈을 꾸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에너지가 많아야 되는지, 얼마나 지식이 있어야 되는지, 법, 절차며, 엄마가 한 번도 평생에 안 해보셨으니까, 그냥 그 꿈을 이렇게 이제 계속 꾸시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더 안정적인 거. 이제 남동생과 집을 바꾼다든지, 이미 남동생은 이제 전원주택에 지어져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그곳으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조금 편안한 삶의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끊임없이 이제 젊었을 때의 어떤 그런 능력이죠. 이게 생각으로는 하도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생각하고, 또 어떤 것도 젊었을 때는 그게 가능하나, 지금은 가능하지 않은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고, 뭐 이런 걸, 내 자식의 미래를 내가 또 책임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놓아지지 않고, 여전히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사시는데, 그게 삶의 에너지인가? 삶의 어떤 살아가게 하는 힘인가?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이야기도 최근에 돌아가신 이제 어떤 뭐 남동생 이제 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93세에 돌아가셨나? 90세인가? 하는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내년에는 내 이 아파트 팔고나 뭐 청량리 쪽으로 가서 집 사서 살겠다.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거든. 그리고 그런데도 또 그러시면서 나 콜라텍 정말 가고 싶다. 뭐 그래서 이제 모시고 콜라텍을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삶의 본성인 것 같아. 뭐냐? 그 창의성. 사람은 끊임없이 창의적인 어떤 그 창의성이 내재하고 있고 본성 중에 하나가 창의성이 없으면은 뭔가가 하나 결여되어 있는 이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창의성은 죽는 날까지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그런 창의성이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다고 생각해. 물론 지금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한편으로는 아시지. 몰라서 하는 건 아니까. 나 힘도 지금 많이 딸리고 이것도 절차도 복잡다. 알아. 알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의 어떤 오는 생각들, 이제 그럴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창의적인 어떤 그런 면들이 죽지 않는 한은 없어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정말 나는 웰컴이야.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그게. 근데 그걸 못 놔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그걸 뭔가를 놓지 못해서 그렇다면 그건 나보다는 엄마를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욕심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욕심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그 내면에 잠기는 끝없는 욕심을. 그래. 네, 욕심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창의성도 좋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내가 이제 상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의 어떤 자리의 위치를 이제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지. 또 이제 그것이 죽을 때까지 그 돈을 쌓고 풀지 않고 뭐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하다가 또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그 돈으로 막 싸움을 하고 막 엉망이 된 집안들을 보거나 뭐 하여튼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끝까지 욕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건 굉장히 중요한 그 코멘트다. 그게 욕심에서 나오는 한 탐욕, 그러니까 노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욕심을 못 버리는 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 나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이제 노인의 삶은 이제 베푸는 삶, 이제 더 많은 나눠주는 네. 삶, 돌봄의 삶이, 네. 그게 인생을 이렇게 충만하게, 풍족하게, 자기 삶을, 잘 살아온 사람은, 네, 그 나눠주고, 마지막 단계가 네. 그렇게 이제, 나눠주고 정리하고. 그 어떤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열려지게 되고, 더 많이, 포용하게 되고, 더 많이 담게 되고, 이제 경계가 점점 없어져가지고, 네. 이제 경계선이 이제, 없어지는 상태에 이르고, 이제 어떤 그런 그 통합감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이래야지만이, 그랬으면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아니면. 그게 아닌 삶을 살 때는 네. 상당히 지금 이야기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된다. 네. 이제 이해가 네. 됐어. 뭔가,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그렇지, 그래. 네. 그렇지, 이제, 그렇지. 노년기의 어떤 그런, 자기 삶의, 후회? 이제 내가 그동안에 좀, 잘 못 살아왔구나.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상당히 괴팍해질 수 있고, 상당히 분노의 표출을 많이 할 수 있고, 이제 열어두지 못하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 노년기를 안 맞으려면은, 그 자기 삶이 그 이전에 이미, 어떤 그런 만족감과 이제 행복감과 어떤 치유가 벌써 그 전에 일어났었어야 돼.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와서 지금. 되게, 이제, 죽음이 가까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가 불안이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이제 가장 큰 두려움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 다음에 삶에 대한 불안, 두려움, 단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놔라 해도 그게 이제 되지 않고, 안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거기다 욕심이 더해지면, 정말 우리가 이제, 삶의 모범이 되는 어떤 노인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좀, 실망스럽고. 그렇지. 그렇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네.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끝없는 욕심을 자꾸 보여주시면 그게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 부담이 돼요. 그렇구나. 네. 나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한테는 이제 새로운 어떤 하나의 그런, 그렇구나.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친정엄마는 참 욕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 참 자기 삶을 되게 당당하게 맞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 상당히 멋있게 그나마 내가 생각할 때 단지 이제 내가 좀 더 친밀하게 오랜 시간을 같이 못 보낸 거가 되게 미안하고, 그런 어떤 엄마의 그런 삶을 내가 좀 더 이렇게 돌아보고 보듬어 안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걸 못한 게 되게 이제 많이 한이 돼서 남아있지. 그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끝낼게요.
시 166 제목 찾고 또 찾고 한쪽에선 이젠 됐다 하고 다른 한쪽에선 아직도 아니라고 한다. 어느 한쪽도 그대로 있지 않고 이쪽에선 저쪽을 저쪽에선 이쪽을 찾고 또 찾고 계속 찾고 있는 중이다. 묻고 또 묻는 일이 끝나지 않는다. 지금 읽어보니까 상당히 난해한 시네. 이게 뭘 말하고 싶은지, 뭘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썼을까 하는 게 되게 궁금했을 한 면도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삶이 그런 것 같아. 삶이. 근데 이제 이 글을 듣고 이게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면이 지금 그렇게 노욕을 부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근데 노욕을 부리면은 이런 사고를 안 할 텐데 이런 어떤 균형 잡힌 어떤 이런 그렇지 뭘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묻고 또 묻고 해야 되는데 묻지 않는 삶을 사니까 한쪽으로 그냥 계속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 정리됐다. 어느 정도는. 대개가 그렇잖아요. 우리 세대와 같이 공부를 한 세대도 아니고 삶에 힘겹게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모를 수 있는 그 방법도 모르고 모를 수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 그 삶에서 돌봄을 못 받고 이렇게 마음을 안아줌을 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그걸 붙잡고 놓을 수 없는, 놓을 줄 모르는, 놓으면 불안하고 죽는 것 같은 이런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닐까. 그래. 그래도 인간은 항상 변할 수 있고 배움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80이라도 나는 좀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자기 삶을 좀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